안녕하세요. 옆집 사는 의사 정형외과 전문의 정주환입니다. 오늘은 임신을 한 채로 정형외과에 오시는 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임신을 했는데 정형외과에서 검사를 받아도 되나요? 하는 질문인데요. 검사를 안 하면은 내가 어디 이상이 생겼는지 알기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검사를 하자니 혹시 몸 안에 있는 태아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걱정스러울 수도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 내용 궁금하셨던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봐 보세요. 검사가 태아에게 있어서 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나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어떤 검사를 하였는지, 그리고 임신 중 어떤 시기에 있는지에 따라서 크게 나뉠 수 있습니다. 두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형외과에서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검사들로는 엑스레이, CT, 그리고 초음파나 MRI 같은 검사가 있고, 이런 검사를 할 때 혈관이나 특정 조직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영제를 사용하냐 아니냐 여부에 따라서 검사들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조영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은, 조영제가 직접적으로 태아에게 해가 된다는 근거는 여태까지 누적된 거는 없기는 한데, 혹시라도 태아에게 해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라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4가지 검사 중에 초음파나 MRI 검사는 방사선 노출이 없는 안전한 검사라서 임신 중에 반드시 뭔가 검사를 시행해야 되는 경우라면은 가급적이면 이 초음파나 MRI 검사로 시행하는 것을 권유하는 검사고, 걱정하고 좀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은 방사선 노출이 있는 엑스레이나 CT 검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단순 진단 목적으로 한 차례 정도 시행한 엑스레이나 CT 검사는 태아에게 큰 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사선 이제 강도를 측정하는 단위는 여러 가지를 쓰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논문에서 가장 즐겨 쓰는 방사선의 단위는 GY라고 쓰는 그레이라는 단위를 많이 씁니다. 문헌이나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태아에게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는 100mg 정도가 됐을 때를 이제 태아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엑스레이나 CT 중에 가장 태아에게 영향이 클 수 있다라고 보는 골반 CT의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따져보면은 태아에게 있는 방사선 노출은 10에서 50mg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엑스레이는 평균적으로 어느 부위를 찍던 5mg 이하인 경우가 많아서 태아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려면은 수십 장을 찍어야 하는데, 보통 이제 이런 검사들을 한 번에 수십 개를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단순 한 차례 진단 목적으로 시행한 엑스레이나 CT 검사는 크게 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노출이 누적된다면 당연히 더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3가지로 요점만 좀 정리해봐 드리자면은, 1번 초음파나 MRI 검사는 괜찮으니 혹시나 검사를 꼭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초음파나 MRI 검사로 시행해 볼 것. 2번, 한 차례 정도의 엑스레이나 CT 같은 방사선 노출은 태아에게 해가 되지 않으니 이미 시행한 검사라면 너무 걱정하지는 말 것. 3번, 그렇다고 해도 너무 검사가 누적돼서 방사선 노출량이 많아지면 태아에게 해가 갈 수 있으니 조심할 것.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요점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째,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임신해서 이제 착상이 되기 전인 2주까지, 그리고 2주에서 8주까지, 그리고 8주에서 15주까지, 15주 이후부터 25주까지, 이렇게 4가지 시기를 중요하게 보는데, 시기마다 어느 정도의 방사선까지가 안전한지, 그리고 어떤 시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눠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임신에서 2주까지의 시간입니다. 이는 착상이 되기 전의 기간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시기고, 따라서 이제 50mg의 방사선 노출만 있어도 태아에게 해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 해가 생긴다고 하면은 혹시나 태아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아예 착상이 되지 않아 유산이 되고 기형이 남거나 기능장애가 남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방사선 노출이 있었는데 특별히 크게 문제가 없이 지나갔다, 이렇다면은 더 이상은 크게 걱정하실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기 2주에서 8주 시기는 태아에게 있어서 인체를 구성하는 기관들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첫 번째 시기보다는 방사선에 대한 저항성이 올라가서 200mg까지는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 시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형이 남게 되거나 혹은 성장지형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기 8주에서 15주의 시기에는 두 번째 시기보다 방사선에 대한 저항성이 감소하는 시기로 60mg 정도만으로도 태아에게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며, 이 시기에 이제 태아에게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지능 저하나 혹은 지적 장애가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시기인 그 이후에서 25주 시기는 마찬가지로 이때 태아에게 문제가 생긴다면은 지능 저하나 지적 장애가 올 수 있기는 한데, 이때는 이제 태아가 8에서 15주 시기만큼 민감하지는 않아서 250mg부터 태아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임신 중에 방사선 노출해도 되는지 검사 받아도 되는지 걱정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집 사는 의사 정재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